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롤렉스의 시계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툴워치를 꼽으라면은 서브마리너나 GMT 마스터 둘 중에 하나겠지만은 롤렉스의 시계 중에서 가장 품격 있는 시계를 꼽으라면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익스플로러를 꼽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몰라도 미국에서는 롤렉스는 자기 재력이나 성취를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차는 시계라는 편견이 다소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셔도 작품 속에서 돈밖에 모르는 캐릭터들, 정치인들이나 경영자들이 되게 번쩍거리는 롤렉스를 차고 나옵니다. 하지만 익스플로러는 롤렉스에 대한 이런 세간의 편견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사이즈도 작고 디자인도 단순해서 다른 롤렉스의 시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화려하고 겸손한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드러내지 않는 시계의 품격을 이야기를 할 때 많이들 익스플로러를 예시로 드는 이유입니다. 저도 시계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익스플로러를 가장 완벽하고 품위 있는 롤렉스 시계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롤렉스의 가격 정책은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계에 덜컥덜컥 몇백만 원을 쓸 수 있는 부자가 아니니까요. 익스플로러 디자인을 추구하시는 분들께는 다행히게도 시장에는 꽤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100만원, 200만원대에 있는 론진의 콘퀘스트에서부터 이름 모를 10만원 전후의 중국 브랜드 시계까지 예산별로 고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포르투갈의 마이크로 브랜드 보레알리스가 내놓은 익스플로러의 오마주 시계인 아드라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블랑팡 50 패덤스의 오마주인 시스톰이랑 파네라이풍의 브론즈 시계였던 나발레라는 제품을 이미 리뷰한 적이 있습니다. 가격 대비 만듦새나 스펙이나 성능 같은 게 좋은 편이어서 보레알리스의 시계들은 리뷰가 나갈 때마다 품절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계의 가격은 국내 공식 수입처인 인투와치의 가격 기준으로 59만 5천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보레알리스 홈페이지에서의 가격은 430불인데 지금은 다 품절이 된 상태입니다. 430불짜리 시계가 59만 5천원에 들어온 거면은 직구랑 가격이 거의 비슷한 거라고 봅니다. 가끔 보레알리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첫 화면만 보시고 가격이 215불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보레알리스랑 프로메테우스 같은 회사들의 경우에는 가격 시스템이 특이해서 제품이 나오기 전에 전체 가격의 50%를 걸고 예약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받기 전에 나머지 50%를 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15불은 그러니까 정가의 50%만 표시를 한 거죠. 제 생각에 이런 시계를 정말로 215불에 판다면은 엄청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보레알리스는 오마주 시계를 만들더라도 자기 색깔을 좀 드러내는 편인데, 이번에 아드라가 같은 경우에는 익스플로러의 디자인에 상당히 충실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레알리스 나름의 해석은 아주 조금만 들어있습니다. 다이얼의 색상이라든지 표면 처리라든지 시분침의 옵션을 다양하게 주어서 소비자들한테 많은 선택권을 부여한 점이랑 오이스터 메탈 줄이 아니라 주빌리 메탈 줄을 달아줬다는 것 정도가 원조 익스플로러랑 다른 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드라가의 매력을 뽑자면은 일단 비율과 비례에 신경을 많이 써준 오마주라서 원조의 느낌을 잘 전달한다는 걸 첫 번째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300m라는 방수 성능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얇은 12mm라는 두께도 장점입니다. 12mm라고 하면 별로 얇다고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돔형의 시계 유리를 포함한 두께고 케이스 부분만 재면은 두께가 10.5mm 정도입니다. 야광도 슈퍼루미노바의 X1 등급의 도료를 듬뿍듬뿍 여러 겹으로 발랐는데 밝기와 지속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해외 저스트 원모 와치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원조 롤렉스와 보레알리스 아드라가의 야광을 비교를 했었는데 심지어 롤렉스보다 야광의 지속력이 길었던 걸로 나왔습니다. 도료 자체로 보면은 롤렉스가 쓰는 크로멀라이트 도료가 슈퍼루미노바 X1 등급보다 더 좋은 야광 도료이긴 할 텐데 두껍게 여러 겹으로 바르는 데는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드라가는 독창성이 없어 보이는 오마주 시계처럼 보인다는 거, 그리고 미오타 90SO 무브먼트를 채택한 시계치고 아주 저렴하지는 않다는 거 정도 말고는 크게 단점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못 찾았습니다. 트집을 좀 더 잡아보자면은 매크로 렌즈로 굉장히 확대해서 볼 때 시분 초침의 절단면에 조금은 거친 구간이 있다는 건데,
그건 사실 이 시계보다 많이 비싼 시계도 그런 경우가 많아서 트집거리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드라가는 색상 옵션이 좀 있는데 다이얼 색상이 갈색, 검은색, 청색이 있고 인덱스 색깔도 은색이 있고 금색이 있습니다. 10은 초침의 모양도 메르세데스 핸즈와 코만도 핸즈 사이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원하고 단정한 느낌의 청색 다이얼, 은색 인덱스, 메르세데스 핸즈 조합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리뷰할 시계는 인투와치 측에서 제공을 받았습니다. 리뷰용 샘플 지원 이외에 제작비 지원이나 판매 수익 공유는 받지 않았습니다. 인투와치는 아직은 한국에 하나밖에 없는 마이크로 브랜드 전문샵이니까 화초에 물 주는 기분으로 다른 업체들보다 좋은 조건으로 리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계를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계의 케이스 지름은 38.9mm이고 러그 투 러그의 사이즈는 47.6mm입니다. 300m 방수 성능의 두께는 12mm입니다. 39mm 롤렉스 익스플로러를 제법 사이즈까지 잘 재현을 했습니다. 지금 제 손목 둘레가 7인치 17.8cm인데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러그의 폭은 줄질에 친화적인 20mm이고 기본으로 장착된 주빌리 메탈 줄은 20mm로 시작해서 뒤로 갈수록 18mm로 테이퍼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드릴드 러그를 채택을 해서 쉽게 시계줄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한 배려도 돋보입니다. 제 손목 사이즈에 맞게 메탈줄을 줄였을 때 무게는 147g이 나옵니다. 이 시계의 엔진으로는 미오타의 90SO 오토매틱 무브먼트가 들어갔습니다. 유명한 901호 무브먼트에서 날짜 기능이 빠진 더 단순한 무브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당 28,800회에 초당 8회 진동하는 부드러운 초침 움직임을 가진 고진동 무브먼트입니다. 파워 리저브는 40시간이고 공식 스펙상에서 1호차는 마이너스 10초에서 플러스 30초 사이입니다만은 보통 그보다는 잘 나오는 편입니다. 미오타 무브먼트는 스위스의 에타나 셀리타에 비하면은 단방향 로터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소음과 진동이 상대적 단점이긴 한데 대신에 두께가 0.6mm 더 얇습니다. 덕분에 이 시계도 300m 방수 성능의 시계이지만은 두께는 시계 유리를 포함해서 12mm로 두껍지 않게 나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시계를 좀 더 얇게 만들 수 있다면은 에타 2824나 셀리타 SW200-1 대신에 미오타가 들어가도 큰 불만은 없습니다. 316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는 단순하지만 수준 높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고정된 베젤은 반짝반짝하게 폴리쉬를 해놨고 러그의 정면은 원형으로 브러쉬를 해놨습니다. 케이스의 측면도 반짝반짝하게 폴리쉬가 되어 있습니다. 한 줄이 5조각으로 이뤄진 주빌리 줄은 가장자리가 브러쉬가 되어 있고 가운데는 폴리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메탈 줄의 측면의 경우에는 브러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케이스와 메탈 줄이 피니쉬도 좋고 형태도 잘 나온 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손등에 부딪히지 않게끔 납작하게 만든 6.5mm의 윤두는 3시 방향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면에는 보레알리스의 이니셜 B가 새겨져 있고 측면에는 코인 엣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케이스의 유리는 가장자리가 솟아올라 있는 완만한 더블돔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입니다. 내부에 무반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밑에 썬버스트 다이얼이 들어가 있는 데다가 완전한 평면은 아니기 때문에 어른어른한 정도의 반사는 살짝 있습니다. 진한 푸른색의 썬버스트 다이얼이 들어가 있습니다. 썬버스트 효과가 상당히 깊고 풍성하게 느껴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른 썬버스트처럼 표면에서 빛을 강하게 반사해서 내뿜는 게 아니라 어두운 푸른빛을 유지하면서 뒤편 깊숙한 곳에서 빛을 되돌려준다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60분 단위 눈금은 흰색으로 프린트가 되어 있고요. 그 안에 크롬 테두리가 둘러져 있는 야광 인덱스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익스플로러 다이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12시 방향의 역삼각형과 3, 6, 9 아라비아 숫자 마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계줄은 주빌리를 넣어서 약간 빈티지풍의 느낌으로 연출을 했지만은 다이얼 자체는 초기에 빈티지 익스플로러보다는 80년대 후반부터 나왔던 조금 더 현재적인 모델 번호 14270 이후의 다이얼을 많이 참고한 모습입니다. 프린트 인덱스가 아니라 부착된 인덱스를 사용한 다이얼이니까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2시 방향에는 회사 이름, 6시 방향에는 아드라가라는 모델명을 오렌지색으로 프린트하고 그 밑에 방수 성능을 프린트를 했습니다. 프린트의 해상도도 훌륭할 뿐만 아니라 뭘 많이 쓰고 싶은 욕망을 잘 억누른 것도 칭찬해줄만 합니다.
익스플로러 오마주답게 폴리시되어 있는 메르세데스 시분침과 롤리팝 초침을 잘 매칭을 했습니다. 분침과 초침이 다이얼 끝까지 닿도록 길이를 넉넉하게 준 것도 좋고, 롤리팝의 위치나 초침 끝에 오렌지색 색칠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육안으로는 절단면도 매우 깨끗해 보이고 이상하게 잘리거나 한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매크로 렌즈로 보면은 절단면이 다소 거칠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 가격대의 시계가 매크로 렌즈로 볼 때도 완벽하길 바라는 건 다소 무리한 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케이스와 다이얼은 모델 번호 14270의 느낌을 아주 정확하게 구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익스플로러처럼 완벽한 시계는 비례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원본보다 못한 느낌이 생기는데, 아드라가는 원본의 우월한 비례를 존중하면서 만들어져서 익스플로러의 느낌을 잘 전달해줍니다. 사실 오마주 시계의 포인트는 원본의 매력을 훼손하지 않고 전달하는 데 있는 거니까요. 용두나 사나 액션은 매우 훌륭합니다. 용두의 높이가 낮기는 하지만은 지름으로 봤을 때는 6.5mm로 작지 않아서 잡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용두를 풀어서 용두가 처음 튀어나온 상태에서는 수동 감기를 할 수 있고요. 원래 날짜창이 없는 90SO 무브먼트를 채택을 했기 때문에 쓸모없는 고스트 포지션이 없고, 용두를 뽑으면은 바로 초침이 멈추고 시간 조정 기능으로 넘어갑니다. 미오타 무브먼트가 수동 감기나 용두를 다시 집어넣을 때 느낌 같은 게 마냥 부드럽지는 않고 좀 서걱서걱하는 소리가 나긴 하는데, 예민하시지 않다면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케이스의 뒷면에는 샌드블라스트 바탕에 이너 그림이 양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림에다가는 브러쉬를 해놨고요. 가장자리에는 브러쉬된 바탕에다가 주요 스펙을 음각으로 새겨놨습니다. 만져보면은 케이스백은 거친 부분이 없이 잘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야광 같은 경우에는 이 시계의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X1 등급의 슈퍼루미노바 BGW9 청색 야광을 여러 겹으로 듬뿍듬뿍 발랐기 때문에 밝기와 지속력 모두 뛰어난 성능을 성취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유튜버가 리뷰를 할 때 롤렉스랑 비교를 하면서 롤렉스의 야광을 이겼다는 걸 보여주는 영상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전혀 놀랍지 않은 정도로 좋은 지속력과 밝기를 보여주는 야광입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주빌리주를 싫어하는 줄 알았습니다. 착용감이 편하긴 해도 좀 찰랑거리고 삐걱거리는 느낌 같은 게 있어서 그리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잘 만든 주빌리주를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주빌리 줄이 달린 시계를 좀 달리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주빌리 줄은 다른 주빌리 줄보다는 다소 두껍고 좌우 유격이 거의 없다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빌리인데도 가볍고 찰랑거리지 않고 꽤 든든한 느낌을 줍니다. 유격이 전혀 없는 솔리드 엔드링크를 채택을 한 걸 보실 수 있고, 클래스프는 이중 잠금인데 이렇게 잠궜다가 풀 때는 푸시 버튼을 이용해서 쉽게 풀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클래스프는 아주 든든하고 두툼하게 잘 나왔습니다. 길이 조정 방식은 푸시핀 방식이 아니라 나사를 풀어서 조이고 풀고 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사의 크기가 적당히 시원하게 크게 나와서 길이 조정하는 데는 큰 문제를 겪지 않으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보레알리스가 케이스까지는 잘 만드는데 가끔 시계줄의 품질이 들쭉날쭉한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빌리 메탈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보란듯이 잘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익스플로러 다이얼이 주빌리 줄과 잘 어울리냐 하는 건데, 제 생각과 취향에는 오이스터 줄이 더 잘 어울릴 것 같긴 합니다만은 주빌리 줄도 나름의 느낌이 있고 안 어울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주빌리 줄이기 때문에 다행히 원조랑 좀 다른 느낌을 주는 면도 있습니다. 완전히 베낀 시계 같다는 느낌이 좀 덜한 거죠. 총평입니다. 보레알리스의 아드라가는 어느 상황에서나 어울릴 수 있는 원조 익스플로러의 기능과 품격을 제대로 구현한 슈퍼 오마주라고 할 수 있는 시계입니다. 그래봤자 결국은 오마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 외에는 가격대를 감안했을 때 단점을 찾기 힘들 정도로 잘 나온 시계입니다. 가격이 5, 6만원 정도만 더 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네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드렸길 바랍니다. 오늘 리뷰가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생활인의 시계에서 리뷰를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